이번 시간은 미네랄 종류 가운데 크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체내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며 정상 혈당을 유지시키고 몸의 물질대사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일부 증거에서는 크롬 보충제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혈당 수치를 낮춰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롬 결핍은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크롬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노인 2.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3.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4. 임신한 여성 중요한 점은 크롬 수치가 낮을 경우는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될 수 있으며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여러 가지 질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롬이 어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살코기, 치즈, 후추나 백리향 같은 향신료, 맥주용 효모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 전체 곡물빵과 시리얼, 버섯, 오트밀, 견과류, 아스파라거스도 크롬을 얻을 수 있는 소스입니다. 하지만 야채, 과일 등의 가공식품은 크롬이 낮습니다. 다음은 크롬과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당뇨병과 크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2형 당뇨병과 크롬 보충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일부 임상 연구는 어떤 혜택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임상 연구에서는 크롬 보충제 복용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슐린 양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하나의 잘 디자인된 연구에서는 크롬 보충제 가운데 하나인 피콜린산 크롬을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보다도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잘 설계된 연구에서는 피콜린산 크롬과 비오틴을 복용시켜 보았습니다. 피콜린산 크롬과 비오틴을 복용시킨 집단과 위약을 복용시킨 집단으로 분리하여 관찰한 결과에서는 피콜린산 크롬과 비오틴을 복용한 집단이 당화 혈색소 수치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한 개의 연구에서는 임신으로 인해 당뇨병이 걸린 여성에게 크롬을 복용시킨 결과 혈당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크롬이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얼마만큼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나왔던 당화 혈색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어로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며 약자로 HbA1c라고 부릅니다. 2. 헤모글로빈의 말단에는 당이 일부 붙게 되는데 이것을 당화 혈색소라고 하며 당뇨 여부를 측정합니다. 3. 당화 혈색소는 어제 저녁에 운동, 오늘 아침에 식사 등 여러 조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여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4. 당화 혈색소는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혈액 속에 포도당이 결합한 것으로 적혈구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20일인데 당화 혈색소도 같은 기간 동안
혈액 속에 존재하므로 당화 혈색소 검사에 의해 과거 3개월치 평균 혈당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6. 당화 혈색소 결과에서 6은 평균 혈당 135를, 7은 평균 혈당 170를, 8은 평균 혈당 205를, 9는 평균 혈당 240를, 10은 평균 혈당 275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과 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롬은 주로 체중 감량을 비롯한 근육 향상이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크롬이 체중 감량과 근육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크롬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는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와 비교했을 때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강한 훈련과 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롬은 몇몇 보디빌더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또한 스포츠 영양 보충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롬 복용을 통해서 힘을 얻거나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많은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롬 보충제가 건강한 식사와 운동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과 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물 연구는 크롬이 저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롬과 콜레스테롤 관계, 크롬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임상 연구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크롬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크롬과 포도씨 추출물을 함께 복용한 경우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크롬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롬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출생부터 6개월까지의 신생아는 0.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유아의 경우는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11 마이크로그램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9살부터 13살까지는 25 마이크로그램이며 14살부터 18살까지는 3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9살부터 13살까지는 21 마이크로그램이며 14살부터 18살까지는 2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남자 성인의 경우는 19살부터 50살까지는 35 마이크로그램이며 50살 이상은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자 성인의 경우는 19살부터 50살까지는 25 마이크로그램이며 50살 이상은 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4살부터 18살까지 임신한 여성은 29 마이크로그램이며 19살 이상은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4살부터 18살까지 모육 수유하는 여성은 44 마이크로그램이며 19살 이상은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크롬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롬 복용량을 1에서 3회에 20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롬 보충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면 크롬이 당신에게 맞는지와 최선의 양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2. 아이에게는 크롬 보충제를 복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보충제를 통해서 매우 높은 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위장 자극, 가려움증, 홍조 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크롬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너무 많은 크롬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피콜린산 크롬 보충제의 사용이 신장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4. 크롬이 우울증과 불안, 정신분열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고서는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롬을 복용하고자 한다면은 크롬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5. 크론 산염에 접촉 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롬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간이나 신장 문제, 그리고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크롬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음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크롬과 산업 현장에서 폐나 소화기관, 점막, 피부 등으로 흡수되어지는 크롬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산업 크롬은 독성 물질이며 숨을 쉴 때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롬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크롬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제산제와 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물 연구에서 탄산칼슘을 포함한 제산제는 크롬이 인체에서 흡수되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산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상품으로는 텀즈과 마일렌터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이외에 크롬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제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엑소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엑소메프라졸은 위에서 산의 생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넥시움이 있습니다. 2. 란소프라졸이 있습니다. 란소프라졸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미란성 식도염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프레베시드가 있습니다. 3. 오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오메프라졸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프릴로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산제 약물과 함께 크롬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약물과 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롬은 혈당 수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증이 있는 사람은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일 다음에 제시하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크롬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1. 인슐린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이자의 랑게루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2.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 개선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에서 생성된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고 세포에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상품으로는 글루코파지가 있습니다. 3. 글리브리드이 있습니다. 글리브리드는 임신성 당뇨병 치료약으로 상품으로는 디아베타가 있습니다. 4. 글리피자이드가 있습니다. 글리피자이드는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하나이며 상품으로는 글루코트롤이 있습니다. 5. 클로르프로파마이드가 있습니다. 클로르프로파마이드는 인슐린 비의존성인 제2형 당뇨에 처방하는 혈당 강화제이며 상품으로는 디아베네즈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가운데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물을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체내의 크롬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입니다. 1.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 진통제, 항류머티즘제로 사용됩니다. 2. 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진통, 관절염 제거, 해열 등에 사용하는데 특히 이들 증상이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스피린에 비해서는 약하고 반감기는 짧지만 용혈작용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어드빌과 모트린이 있습니다. 3. 나프록센이 있습니다. 나프록센은 염증 부위의 모세혈관에서 신체 조직으로 누출되는 액체 부산물인 삼출물 억제작용과 생체 내에서 합성된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차단하여 강력한 진통 및 소염 작용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얼리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롬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